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목포 출신의 조각가 박은선 작가의 유럽 진출 30여 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해외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12 신고를 통해 상습적으로 경찰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2달 동안 무려 1000여 건에 이릅니다. 민선 8기 2년차를 맞은 전라남도가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전기차를 운반하는 화물선에서 배터리 등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응 매뉴얼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목포 출신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은선 조각가가 자신의 상징인 무한기둥으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유럽 진출 30여 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콜로세움 인근은 물론 조각의 성지라 불리는 피에트라산타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현지를 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피에트라산타시, 대리석 산지와 가깝고 많은 유명 조각가들이 활동해 조각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 두오모 광장에 무한 기둥이 거대한 풍채를 드러냈습니다. 흑백의 대비가 선명한 거대한 기둥이 용트림을 하며 하늘로 솟구치고 깨어진 틈으로는 푸른 하늘빛을 받아냅니다. 11m에 이르는 거대한 기둥이지만 광장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치돼 감탄을 자아냅니다. Allora, quando vedo questa opera mi sento intimidito perché è così majestuosa, così imponente e poi mi ricorda anche le opere d'arte del Rinascimento italiano. 광장 인근 산타 아고스티노 성당 내부에도 다양한 소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발광하는 구슬 모양의 대리석을 하나하나 쌓아올려 무한 기둥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구슬은 바닥을 수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동으로 제작된 무한 기둥은 조명을 받아 성스러운 분위기마저 느끼게 합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정말로 마음 뿌듯하고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예. 이번 전시회는 박은선 작가의 이탈리아 활동 30여 년을 기념해 피에트라산타시의 초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시의 제목도 조각의 유산전으로 명명됐습니다. 피에트라산타시는 박은선의 무한 기둥을 도시로 진입하는 원형 교차로에 세울 만큼 각별한 애정을 보이면서 박 작가도 보답 차원에서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왜 이런 게 생겼지가 아니라 항상 여기 기둥이 무한 기둥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면서 이분들한테 그동안의 고마움을 받았던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무한 기둥 전시회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로마의 콜로세움과 인근에서도 동시에 열리면서 박은선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o the perception of Parkinson is that of a maestro, but not only in Italy. Is renowned as an international artist, one of the best cultures of our time. 30여 년 전 맨주먹으로 이탈리아 무대에 도전한 목포 출신 박은선 작가는 이제 유럽과 미국 등 세계에서 주목받는 조각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에서 MBC 뉴스 김윤입니다.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욕설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이 2달 동안 112에 전화를 건 횟수만 1000여 차례에 이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수화기 너머로 신고 대신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오르세요? 경찰관한테 전당 보고 싶다는 뜻을 욕하지 마세요. 또 위치 어디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경찰의 만류에도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는 남성은 급기야 협박까지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이 남성이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112에 전화한 횟수만 1000여 차례, 이 가운데 100여 차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뭐 50회 가까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고요.
뭐 욕설부터 들으면서 전화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어떻게 있겠어요. 경찰관이다 보니까 참고 그냥 응대하고. 이 남성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주거지인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악성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긴급한 신고 대응이 늦어져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다음 달부터는 112 신고 처리법 시행으로 이 같은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았지만 기존 처벌과 더불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112에 해마다 4천 건 이상의 허위 악성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처벌 강화가 피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에 홍수 위험도 평가가 안 된 하천이 50곳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홍수관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도호천과 곡성 학정천 등 지역 52개 하천은 잠재적으로 홍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가늠하는 PFD 평가 대상이지만 지금껏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나주 감정천 등 39곳은 홍수 위험 지도조차 작성되지 않아 폭우 피해 발생 시 대비에 취약한 구조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목포 수협은 어제 목포 북항 일원에서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수산 종자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김청룡 조합장을 비롯해 목포 수협 임직원과 조합원, 수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감성돔 치어 10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농수산업과 관광경제 등 전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비췄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난 2018년 전라남도 예산은 7조 원, 6년 만에 71% 오른 12조 9천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산업도 전국체전 등 메가 이벤트 성공으로 6,300만여 명의 관광객을 기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계 시장에 우뚝 서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와 관광, 첨단 산업 등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과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K컬처와 인구대전환 등 10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전남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또 그에 걸맞는 역량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제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성과만큼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30년 수건 사업인 전남 의과대학 설립의 기회를 이끌어냈지만 동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광주 전투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 야심차게 시작했던 전남 출생수당도 복지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추진을 내년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안 잘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협조도 구하고 우리 도 의원님들도 다 협조를 구해서 다 동의를 받았는데 복지부가 그 복지 협의를 안 해주잖아요.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이한 김용록호가 공항과 의대 등 파도를 넘기고 세계 시장으로 순항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어제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불길이 수초 만에 확산하고 진화도 쉽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전기차 수출량이 많은 광양항도 화물선을 통해 이런 배터리를 운반하고 있는데 배 안에서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조차 없어 우려가 큽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SUV 한 대에 은색 차단포가 덮입니다. 차 하부로는 거센 물줄기를 내뿜는 소방 호스가 투입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훈련으로 불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차 한 대를 침수시키는 방법입니다.
전기차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광양항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자동차 수출 항구인 울산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를 운반하는 선박 회사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계 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사 측이나 각 여러 협력업체들 설비나 이런 거 다 연구하면서 지금 다 보급된 상태긴 한데 일단은 걱정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전지 공장의 사고는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 탓에 완진까지 22시간이 걸렸습니다. 육상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바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는 더 힘듭니다. 이날 이뤄진 차체 침수 훈련도 불이 커졌을 경우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 운반선을 대상으로 한 습식포 구비나 하부 관창 설치 등 국내에선 관련 매뉴얼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내부의 온도를 식힐 수 있는 습식 진압포라든가 상반 관창을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그 환경을 좀 만들 필요도 있고요. 전기차 운반선 화재 사고는 아직 국내에서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해수부는 앞으로도 전국 항만 등지에서 민관 합동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가 추진하는 핵심 시책 중에 하나가 전생의 복지 플랫폼 구축입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시책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4년 뒤에는 전체 대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우선 시 재정 자립도와 기업 도시라는 여건 등이 이 같은 시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며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가 가장 양육할 때 크게 와닿는 것이 대학교 등록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지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지자체와 시장 공약 사항이었던 경남 통영시 등 전국 4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한 평군이 학기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액 지원은 광양시가 처음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첫 해에 15억 원, 4차년도부터 매년 60억 원이 필요한데 기존 백운장학회와 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같은 시책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광양시의 미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이제 특별 교부세 지원이 되게 되고 기업에서 그걸 보고 그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증가되지만 그에 따른 다른 반대급부로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광양시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플랫폼 완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평군이 K워터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스마트 기술 적용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월야면 문화마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밀 여과 장치와 누수 감지 센서, 스마트 음수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안정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이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사업 공모에서 진도의 맛있는 협력, K먹거리의 건강한 삼합이라는 주제로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 원 등 사업비 1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기업인 스마트 알뜰장터와 미스터 아빠가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분센터 등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다양한 유통망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남군은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역 장비를 최대 3개월까지 무상 대여합니다. 각 가정에 대여하는 이 장비는 휴대용 방역기와 초미립자 분무기, 수동식 분무기 등으로 방역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가정에 우선 대여할 예정입니다.
또 안도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청산면 상서지구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8개 마을 주민을 위한 생활시설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주민 정주 여건을 해치는 축사와 폐교, 유휴 건축물 등을 철거 정비하고 구들장 농복원과 건강치유센터, 귀농귀촌인의 집, 국가농업유산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해남군 현산면의 한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 내 LED 전등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한전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413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1413 프로젝트는 50인 미만 1개 섬과 1개 기업기관을 연결해 섬 지역 농어촌 일손 돕기와 농어촌 체험,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의 1413 업무협약은 지난 2022년 9월 광주 신세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파견과 용역, 특수고용 등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대기업과 윤석열 정부 등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소속 목포시 의원들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과의 협치를 위해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직을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기획복지위원장 후보로 최원석 의원을 선출했는데 최 의원이 소수정당과 여성 배려를 위해 자진의 후보 자리를 내놓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 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의 3선 박금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박금래 진도군 의회 의장은 7대 기초의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8, 9대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된 3선 의원입니다. 진도군 의회 후반기 부의장에는 재선인 이문규 의원이 선출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신안군의회는 어제 정례회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신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아페읍 이상주 의원이, 부의장에는 임자면 김기만 의원 등이 선출됐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지역 배터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지역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 18곳을 현장 방문해 안전관리 여부와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자율점검 강화 등 화재 예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전지 관련 시설을 점검 중인 소방청은 오늘부터 전남 18개 기업에서 화재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단지 공단에서도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추가 점검할 방침입니다. 전남 학생들을 글로벌 외교인재로 양성할 국내외 객원교수 10명이 위촉됐습니다. 전남 미래교육재단은 어제 전남 학생 공공외교스쿨 객원교수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구 생태와 환경, 빈곤, 평화 등 국제 문제에 전남 학생들이 참여하는 공생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학생 공공외교스쿨 객원 교수는 남재철 전 기상청장과 고영권 전 OECD 대사 등 국내외 인사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내년도 목포시 현안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면담하고 내년도 목포시 현안 사업인 구수협 이판장 복합 문화공간 조성과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 국제 마른김 거래소 운영장비 지원 등의 국비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계속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등을 포함해 정부 예산에 8,26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아침 인직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포와 전남의 아침 기온이 17도 내외로 서늘하거나 선선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더워지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남해안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차츰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7도, 한평과 영암은 29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과 강진, 장흥 모두 29도로 덥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7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22분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비가 오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잡곡밥 이 정도 불리면 맛있게 안 됩니다. 잘 고르고 따로 불려 더 맛있게. 맛있는 잡곡밥은 햇반에 있다. 햇반 잡곡밥. 축구장에 두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아 김치, 리바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용 주방기구, 사무용 가구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구뚝 상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우리 집엔 왕자가 있다. 숙제 안 해? 립톤으로 립톤. 슈퍼맘의 평정심을 되돌리다. 립톤 아이스티. 자몽이 새로 나왔자몽. 야놀자 놀데이. 60일간 매일매일 최신의 할인 혜택이 쏟아집니다. 이런 게 있었나? 최신식이죠. 최민식, 최우식, 최신식. 놀자 최선을 다해. 야놀자. 콜라겐 어디까지 작아질 거야? 173달톤까지 채워줘. 가장 작은 173달톤으로 피부가 알아주는 숫자 173달톤 더마 콜라겐 시그니처. Stand by. Who drank it? Ready. No. 진하게, 쿨하게, 부드럽게 커피 테이스트 더블로 끌어올리다. 네스프레소. It's bold. And it's cool. 아이가 다쳤어. 마데카솔 출동. 상처엔 진물엔 마데카솔로 상처구조 성공. 옛설 칫솔 마데카솔.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 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